네, 반갑습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2008년에요. 이 파키스탄의 한 호텔에서 엄청난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00명이 죽은 사건이고요. 이 폭발로요. 6m 깊이의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장소에 가실 일이 생겼었다면 엄청 무서우셨겠죠?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실 멘토님은요. 시간 차이로 그 장소에 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시고 좋은 외교관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동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우동으로 창업을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멘토 우동명가 기리야마 본진의 대표 신상목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ing off the game 지금부터 play your game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일단 앞치마를 하고 오시니까 네, 저희 작업복입니다. 예,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많이 얼떨떨한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서 작은 우동집을 하나 경영하고 있는 신상목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이제 그 테러 얘기도 하고 외교관이셨는데 우동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막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순간순간 제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멈칫멈칫 거렸는데 이 16년이라는 외교관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의아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글쎄요, 예, 싶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죠. 뭐 방송용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 또라이 하고 이상한 놈이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게 됐네요. 참 특이한 이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우리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정말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이 생각나는 요즘이죠. 예, 제가 가면 한 그릇 주실 건가요? 예, 따끈하게 말아 올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을 자, 피하셨어요.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신상목.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를 누비겠다는 막연한 꿈을 안고 학업에 매진했던 그는 1996년 외무고시에 당당히 합격하면서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2008년 파키스탄 공관 부임 시절 폭탄 테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인생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죠. 그 후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의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해낸 그는 16년 외교관 생활을 그만두고 우동집을 창업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자신의 뜨거운 꿈을 선택한 외교관 출신 우동집 사장님, 자신이 원하는 살아있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열정가 신상목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우동집일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왜 우동을 선택하시게 됐나요? 일단 제가 좋아하고요, 맛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인연을 맺게 된 그 3대 100년을 내려온 그런 우동 가문 가족과의 그런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 또 외교관 생활에 또 연결이 되는 하나의 점이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은 어떤 강연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은 일단 제목을 행복을 파는 사람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제가
창업을 결심을 했을 때 제가 행복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을 담아서 그 어떤 선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오늘 들려드린다는 차원에서 행복을 파는 사람으로 잡아봤습니다. 와, 행복을 파는 사람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멘토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외교관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좀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요. 뭐 시험을 봐도 수학 점수보다는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문과형 학생이었던 것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그런 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국제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서 그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는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더라.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험을 거쳐야 되더라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게 돼서 그때부터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길이 아닌가. 큰 고민 없이 너무 멋져 보이기도 하고 외교관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뭐 하여튼 저 친구 똑똑하네, 저 친구 아주 뭐 대단한 친구네 하고 좀 알아줄 것 같은 그러한 좀 치기 어린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난 외교관이 되자, 외무고시를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대학생활 동안에 그 수험 생활을 해서 제가 외교부에 입부하게 됐습니다. 그 외교부에 입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교관 생활 한 16년 정도 했는데요. 그 외교관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 제가 있는 동안에 외교부로부터 저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저를 성장시켜준 그런 굉장히 고마운 그런 직장이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어떤 뭐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신분이 안정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그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던 그런 측면도 좀 있던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공공의 이익,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의 자긍심과 어떠한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외교관 직업의 특성상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되고 많은 그 국적과 인종의 그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게 되는 게 저의 하여튼 뭐 직업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상이 정말 다양하구나. 정말로 그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원리나 어떤 이치 그런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어떤 보편성의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네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상식인지 아니면은 그냥 고정관념 또는 편견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되짚어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많은데요. 저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훈련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그 한국 사회 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하던 그러한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좀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세상 사물과 이치를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훈련이 되는 시기를 외교부에서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직장을 그러면은 뭐 신분 안정도 되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직장을 그러면은 왜 그만두게 됐느냐? 외교관 생활이 굉장히 그 보람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만,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의미에서 한계냐면은 외교관도 결국은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은 정부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조직에 속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의 논리라고나 할까요? 그 스스로가 조직에 함몰돼서 조직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러한 커다란 집단의 조직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의 조금 답답함, 이를테면은 계속 뭐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러한 좀 답답함을, 어리석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 등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생각은 그 역시 사람은 무엇보다 적성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아무래도 저는 조직형 인간보다는 독립형 인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지 조직에 대해서 제가 답답함을 좀 느끼는 게 있었느냐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 외교부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제가 그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제가 겪은 그런 경험들이 또 바탕이 또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일본에 근무를 할 때였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어느 조그만 그 음식점에 가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오가는 손님들을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경의 생활도 그 한국의 생활만큼이나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그런 생활들이어서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주 삭막한 그런 얼굴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에 뭐 1시간 남짓 머무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상대방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는 굉장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 문득 느낀 게, 이 집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께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파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음식점 등을 좀 유심히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그 우동집 그 가족분들과의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일본에서 연수를 할 때 우연히 들른 그런 우동 가게였는데, 그때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던 그러한 우동과는 다른 본고장 맛의 우동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동이라든지 메밀국수라든지 그런 게 정말로 맛이 있었는데, 그때는 맛있다, 한국에서 먹던 그런 맛과는 다르구나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제가 2006년에 다시 일본 대사관,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해서 다시 그 집을 찾게 됐는데요. 한 5, 6년 정도의 이제 시간에 이제 그 간극이 있었는데, 제가 한 6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에서 제가 살짝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의 충격이었냐면은, 그 6년이라고 하면 꽤 길다면 긴 그 세월을 지나서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분위기, 그 맛, 그 정치, 그 사람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마치 6년 동안 나를 기다려준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마치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집에서 받았거든요. 그 우동집에 가서 제가 어떠한 그 일본에서 받았던 어떠한 뭐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머무름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을 좀 그 우리 스스로가 좀 내재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느꼈던 게 내가 지금 느꼈던 나의 이러한 감성을 서울에 한국에 있는 분들께도 모든 분들이 다 그 집에 와서 일본에 와서 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서 이 정서를 저의 이 감성을 제가 느꼈던 이 감성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막연한 그러한 그냥 동경 차원이었습니다만 그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뭐 움직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가족이 있고 또 번듯한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동경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바로 뭐 실행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 마음속에 그냥 그러한 꿈만 가진 채로 좀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러한 고민을 계속하던 그런 차였는데요. 제가 2008년에 이제 동경 근무를 마치고 파키스탄 대사관에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임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파키스탄이 당시에 정정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그 일반 거주지에 외교관들이 살지를 못하고 그 주재국의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교 단지 내에 이제 거소를 마련해서 이제 뭐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시절이 좀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뭐 도저히 좀이 쑤셔서 거기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내에 나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 이슬람아바드 시내에 있는 유일한 그런 특급 호텔의 그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가기로 한 그 시간보다 제가 조금 늦어서 좀 꾸물꾸물거리는 사이에 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런 굉음과 함께 뭐 벽 창문이 막 사방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라고 그런 직감이 들어서 그 뭐 대사관이 5분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얼른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봤더니 이슬람아바드 시내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폭탄 테러 사건이 터져서 지금 뭐 시내가 아비규환이다 그런 소식이 막 속보로 그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을 딱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장소가 제가 가족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그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출발을 했더라면은 폭탄이 터진 바로 그 장소쯤에 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사관 직원이니까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고 하여튼 대사관 직원으로서 주어진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교민들의 그러한 안위를 그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본부에 긴급하게 보고를 하고 또 주재국 당국에게 계속 그 현장에서의 상황이라든지 피해 현황 등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일을 뭐 정신없이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일단은 입수가 된 그 사망자 명단이나 그런 것 등을 조금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제 제 시간에 맞춰서 그 호텔에 갔더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다른 사람들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이름을 이 명단에서 확인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는 제가 그 순간에 뭐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구나. 그렇다면은 단지 내일조차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있다면은 정말로 내가 뭔가 신명을 바쳐서 나의 잠재력을 실현을 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남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뭔가 내가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끙끙거리며 앓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그게 내가 내 눈 감는 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꽂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생활을 정리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어디에 신상목이 아니라 신상목의 무엇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제가 그때 마음을 굳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걸 난 꿈꾸며 살 거야 세상의 문 앞에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도 뭐 한 4, 5년 동안 계속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바 주어진 직무는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밑작업 등을 제가 하나씩 그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좀 나름대로는 차분하게 나름대로는 잘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2012년 제가 8월에 그 외교부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제가 꿈에 그리던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까 맨 처음에 모두의 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 어떠한 그 이제 사회에 나가시는 그러한 시점에 계시거나 어떠한 직업적인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 자신의 적성을 꼭 한번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그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한 16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쭉 그 나름대로 갈등과 고민을 해 오면서 머릿속에 정리된 제 나름대로의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일의 조건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그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한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저의 일의 조건은요. 저는 첫째, 저는 창의적인 일이 좋습니다. 창의적이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무슨 과학자적인 무슨 탐험가적인 그러한 창의성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가치를 그 새로운 지식을 계속 응용을 함으로써 여태까지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시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삶이 저에게는 재밌고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권이 있을 것. 제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제가 어떠한 경험이나 저의 그 뭐 지식이나 그런 것 등을 바탕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냈다 할지라도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제가 그걸 현실로 옮길 수 없는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천착을 해서 그 분야를 깊이 파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분야와 그 분야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의 세 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커다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그러한 외교관이라고 하는 생활보다는 제가
그 창업을 해서 그것도 특히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창업형 비즈니스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스스로 어떤 하루하루 계속 만족을 어떤 충실함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2012년에 창업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만이 아닌 실천하게 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한 이후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혹시 후회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저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제가 후회한다, 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길거리에 나왔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회하겠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세상에 신상무기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해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도 듣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잘 사는데, 근데 그때 가봤더니 뭐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만족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도 후회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떠한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유보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생활할 때에 비해서 물론 더 불안합니다. 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제가 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공무원 할 때보다는 분명히 그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매일매일이 재밌어요. 그 회사 다닐 때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러한 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어저께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오늘은 가서 한번 내가 그 현실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 등등 여러 가지 설레임을 안고 매일매일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후회하지 않을 상당한 그러한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에 대한 그 답변은 제가 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루하루가 제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일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다.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피동적으로 살 때에 비해서 어떤 그 느끼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고 났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러한 충만함, 충실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이 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젊으신 분들이 그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곧 어떤 직업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회의 첫걸음을 이제 딛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어떤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너무 안정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여튼 그 필요 조건의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희망하시고 어떠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그런다고 했을 때, 그 관문을 뚫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면 또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이렇게 리스크를, 이렇게 위험성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일 텐데,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을 살리는 그러한 측면을 조금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한번 실현하고 발현하고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 대한 생각을 너무 일찍 접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게 생각날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꿈처럼 멀리 있네. 지금 내게 간절한 것은 네, 오늘 멘토님의 강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제가 만나본 어느 분보다 좀 다들 이런 그런 캐리어의 변화가 있지만 저는 이제 외교관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창업하신 분은 사실 제 주변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맞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많은 또 직장인분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땠어요, 승희 씨는? 네, 많은 분들이 꿈은 꾸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많이 주저하시죠. 제가 무엇보다 느낀 건 확실히 용기가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외교관 시절 얘기랑 우동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 때 가게명, 그러니까 그 매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궁금했는데 이제 기리야마 이게 어떻게 그 아까 얘기하신 일본의 그 장인을 만나셔서 이런 거 네네네. 있다는데 그 우동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일본이랑 연을 맺으셔서 시작했는데 네네. 우동 PR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그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인연을 맺게 된 그 뭐 3대 100년째 면을 이제 가업으로 이어내려온 그분들 가문의 성이 기리야마입니다. 그 사람 아. 성씨고요. 네. 저희 가게 이름도 그래서 기리야마. 어. 그 가문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씨를 그 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왔고요. 그 하여튼 일본에서는 왜 그 포렴이라 그래서 네. 가게 앞에 걸어놓는 그러한 이렇게 상호가 적힌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호가 적힌 그런 아니요? 플랜카드 같은 게 플랜카드, 예. 있는데요. 예. 그것을 나눠주는 게 서로 같이 유파를 같이 하는 그 가족의 일원이다, 가문의 일원이다 하는 그런 상징인데요. 오. 저희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한국 본점에도 제가 일본에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그 포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의 기리야마 대표님마저도 이제 외교관이 끝나고 은퇴하고 해라 아, 우동집을 네네네네. 말리셨다고. 네네네네. 예. 그럼 일본도 뭐 한국 사회랑 생각하는 좀 뭐 그 사고 방식이 비슷해서 그 공무원을 안정적이고 뭐 사회적으로 하여튼 뭐 지위도 있고 한데 왜 그 좋은 걸 그만두고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가서 대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맨 처음에 서로 뭐 반 농담조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네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100살쯤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첫 손님 기억나세요? 왜 이런 거 항상 하면 아. 문을 딱 열고 내가 만든 그렇죠. 우동을 가장 처음 먹어줬던 손님에 대한 기억, 추억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을까요? 개업을 딱 하고 나서 받은 그렇죠. 첫 손님. 불행하게도 그에 대한 기억은 없고요. 문을 열자마자 네. 한 30분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오. 들어오는 바람에 예. 오. 왜냐면은 왜 오픈 기념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오픈빨이라고 하죠. 예. 야. 예. 그럼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손님, 첫 손님 말고 혹시 단골 기억에 손님이시죠? 남는 손님은 그 저녁 한 8시 정도에 네. 그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음. 그 부인께서 만삭이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 저희가 그 손으로 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우동이 한번 떨어지면은 저희는 뭐 장사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조금 8시 넘어서 오셨기 때문에 면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데 꼭 면을 한 그릇 드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유, 죄송한데 면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아유, 저희 정말로 멀리서 왔는데 일산에서 왔는데 한 그릇 아니라도 먹고 가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특히 주방에 또 수소문을 해봤더니 박박 긁어 모으면 한 그릇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마련해서 끓여드리고 이제 손님들이 떠나시는데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날이 출산일이랍니다. 아. 출산을 앞두고 그 부인께서 꼭 이 우동 한 그릇 먹고 나서 애 낳으러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 손님보다도 제가 더 감동받고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주제도 행복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한 조그만 행복이라마 제가 손님들께서 느끼시도록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제가 느끼는 보람이고 제가 나중에 후회할지 안 할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후회 안 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근거거리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아직은 물음표시지만 이런 손님들이 네, 한 분 네, 한 분씩 네, 더 네, 네. 오실 때마다 돈을 벌건 안 물음표가, 벌건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표가 되는 그런 순간이 네, 오겠죠. 네. 예. 우동집 사장님이 되셨는데 네네. 뭐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시다가 우동집 사장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다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그 질문도 많이 받는 네. 편인데 조금 이렇게 우문현답, 동문서답을 하면은요. 공무원 때 생활은 흑백의 생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활은 총천연색 생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공무원 때는요. 논리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얀색 종이에 까만색 글자로 휴면 명조체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의 생명은 이성과 논리입니다. 그건 흑백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제가 오감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 감성을 열어놔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손님들께 제 감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멘토님은 그런 걸 결국 찾아내셨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을 향해 뭔가 하려는 걸 주저하는 이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망설이고 갈등한다 그런 젊은 친구들보다는 꿈이 뭔지 모르는 꿈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떠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내면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자기 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신념도 생기고 할 텐데 저희가 사실은 젊은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처한 어떤 사회 구조나 환경 같은 것들이 고등학교 때에도 그냥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사지선다형으로 정답 고르는 그런 훈련만 하다가 대학교를 갈 때에도 적성이나 꿈 그런 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보다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택하는 그러한 세태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과연 내가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네가 행복한 길이야,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야라고 제시하는 그 길을 무비판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고민을 절대 그 끈을 놓지 말고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 조상 무튼 수십만 년에 걸쳐서 살아남아서 나를 이룬 이 DNA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냥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 진정성과 어떤 또 고민이 느껴져서 더 이렇게 짠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나이 40 먹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일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멘토님께서 이제 우동을 이제 파시는 가게를 오픈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잘해서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행복을 파는 가게 때문에 이렇게 우동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뭐 우동이 또 겨울에는 되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름에는 또 잘 안 가게 되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수기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리를 뭐 즐겨 한다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그런데 그 한 대학생 때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미식가, 좀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뭐 꼭 뭐 비싸고 뭐 그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단돈 뭐 3-4천 원짜리 국수라도 그게 뭐 2시간을 뭐 달려서라도 맛있는 곳,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줄 예. 서서 먹는 집.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맛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주인장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 가게의 정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걸 즐기고 그걸 삶의 어떤 활력소의 일부분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비수기에 대한 것은 겨울에는 따뜻한 우동이 잘 나가고요. 또 여름에는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집이 찬 우동이 있습니다. 아, 예, 냉우동인가요? 냉우동입니다. 냉우동. 예. 한국에서는 우동하면 따뜻한 우동을 떠올리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은 찬 우동을 더 즐겨 먹을 정도로 찬 우동이 굉장히 맛이 특별하고 좋고요. 또 그 한국 냉면과 비슷한 그 소바라고 하는 일본식 메밀국수, 왜 한국에 뭐 판무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찾아가서 한번 네, 맛있는 거 먹어보십시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언젠가 저 방송 매체에서 대표님 또 강의하시는 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아서 오늘 이렇게 화통 멘토로 나오신다길래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손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뭐 지금도 무척 뭐 만족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다른 목표라든지 꿈이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보시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해보시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의 조건에 세 번째가 확장성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 대한민국 외교관 출신인데 일본의 것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장차적으로는 한국에도 정말로 훌륭한 음식 문화가 있고 또 우리 알리고 싶은 우리의 어떤 정을 담은 그러한 어떤 서비스 정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잘 꾸며서 일본에도 저희 한국적인 그런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게 저의 지금 하여튼
그 꿈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제가 외교부 생활을 할 때부터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간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저희 업무의 하나로서 하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이제 민간 외식업자의 그런 일원으로서 한식의 어떤 맛과 멋이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승희 씨 어땠어요? 오늘 멘토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예, 강연 중간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이 선택에 대해서 물음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오늘 이 순간에도 물음표가 많이 느낌표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느낌표가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런 청춘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덜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느낌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박명수 씨가 했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근데 그 얘기가 유머처럼 퍼지는데 한편으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나이가 꼭 젊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경력이 너무 길어져서 늦게 시작하신다고 또 느린 게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멘토님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웬만한 20대 청춘보다 더 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노래를 제이모닝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헌정곡인 것 같아요. 오, 노래 네네네. 제목이 우동이라고 합니다. 트리뷰트송을 내네. 우동.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저희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찮았나요? 다른 품을 그리워하며 던지던 내팽개치듯 나 미웠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입에도 나 혼자인가요? 우연히 그대 봤어요. 행복하군요. 그대도 기억하겠죠. 창살없는 감옥이라면 서둘러 내게 하던 말 진심인가요? 나만이 서운한 걸요. 초라한 마음뿐이죠. 또 다른 그대 봤어요. 잔인하군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나를 욕해도 좋아. 지금 눈물 나는 만큼 나를 미워해. 사랑은 쉬운 게임. 내 사랑을 넣어서게. 이제는 사랑하는 척 따윈 다시 나지 않을게. 날 알기 전 그대 사람에게 묻고 싶네요. 어떡하면
정말 쉽게 웃네요. 하지만 난 죄인처럼 또 하루를 살아요. 날 알기 전 그대 사람에게 묻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 쉽게 잊고 사는지. 그리고 또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버림받은 내가 그댈 미워하지 못함이. 차갑게 돌아서면 난 너에게 한큰말 미안하고 미안해도 어쩔 수 없던 그말 너짓는 가슴만큼 나를 버려 제발 원망해 미워해 네가 끝내줄 수 있다면 그대도 기억하겠죠. 잔인하군요. 톡 콘서트 화톡